자, 아, 아, 밤 공기가 차네, 차. 우리 이제 14단원 명제를 시작해 볼 건데, 명제는 집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을 잘해야 명제를 잘한다. 마이크 소리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난번 거 너무 큰 거 같아서 선생님 조금 다시 줄였고요. 음, 자, 10, 이게 아닌데. 기다려봐. 14, 명제. 잠깐만. 됐다. 자, 명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자, 명제란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을 말합니다.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 마치 집합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지. 집합은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집합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뭐, 우리말에서 달리기 빠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사인 볼트는 빠르다.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우사인 볼트가 빠르다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빠르다의 기준이 없잖아. 사람 중에서 제일 빠르지. 하지만 이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빠른 거지. 그쵸?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명제라는 거는 명확한 문장으로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선생이 돼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면 안 되지. 이거는 명제 참도 true or false야. 거짓도 애매해요. 그치? 그래서 명제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뭐, 부산이다. 이거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명제가 되겠지. 명제라는 걸 할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거짓이면 명제가 아닌 게 아니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도 명제예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빠르다? 아닌데, 치타가 더 빠른데, 사자가 더 빠른데, 어, 근데 사람 중엔 빠른데?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애매하잖아. 이런 건 명제가 안 된다고.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이건 거짓인데? 말도 안 되잖아. 개소리인데? 하지만 명확하게 거짓인 거를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명제라고 하는 거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조건은 어, 참이 될 수 있는 참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명제라는 것도 문장 혹은 식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무엇이 있느냐 조건이라는 거는 x 플러스 5는 10이다 라고 식을 써놓으면은 이거는 x가 5이면 참이고 그지? x가 5가 아니면 거짓이야. 그지? 그러니까 참은 거짓이 불분명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가 5가 되면 참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포함한 집합이 진리집합이라 그래요. 진리집합이란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준 걸로는 집합가로하고 이렇게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또 다른 것도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x 아니 인수분해해서 쓰자. x-1, x-2, x-3은 0이다. 이런 식이 있으면은 이 식은 x가 1, 2, 3을 넣으면 0이 돼요. 그치? 그럼 이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명제, 조건, 진리집합이 뭔지를 탁탁탁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명제의 부정이 있어요. 명제의 부정.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 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은 일반적으로 명제를 우리가 소문자 P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명제 P 예를 들면은 좀 짧은 거 없을까? 뭐 문장으로 하나 식으로 하나 보여줄게요. 뭐가 좋을까? 뇌정지가 오네. 명제니까 정확하게 뭐가 좋지? 뭐가 좋을까? 뭐, 아무것도 예를 들고 싶지가 않네. 일하기 싫은가 본데. 죄송합니다. 10은 3보다 작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명제로 식을 예를 들면 x 플러스 3은 아니 8 곱하기 3은 21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물론 이것도 거짓이죠. 이 명제들을 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 물결 P라고 쓰는 겁니다. 물결을 붙이면은 이 P를 부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바꾸겠다. 반대로 바꾸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어떻게 바꾸냐?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식으로 된 거의 부정은 8 곱하기 3은 21이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부정은 이렇게 걸어주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명제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모든이랑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얘들이 일단은 서로가 일단 부정의 관계라는 걸 먼저 알아둡시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군인은 남성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보자. 명제. 모든 군인은 남성이다. 그럼 이 명제를 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보면은 작다를 크거나 같다로 바꿨고 같다를 같지 않다라고 바꿨으니까 모든 군인은 남성이다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몇 가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어.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너희들의 어떤 지적 한계를 내가 보여줄게. 군인은 여성이다. 모든 군인은 남성이 아니다. 아까 어떤 군인은 모든 것 어떤은 부정관계라고 했으니까 1, 2번은 솔직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려울 테니까 어떤 군인은 여성이다. 이렇게 가자. 여성이다. 4번 어떤 군인은 남성이 아니다. 약간 진짜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국어 잘해야 돼요. 수학도 국어 어느 정도 좀 잘해야 됩니다.
남성이 아닌 군인도 있다. 자, 참 거짓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부정을 잘 표현한 문장을 찾으라는 거야. 모든 군인은 남성이다라는 말을 부정을 하려면 일단 모든이란 문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모든 군인이 남자라는 말은 군인들 다 줄 세어보면은 성별 조사해보면 다 남자일 거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일단 모든이 들어간 1번, 2번 문장은 모든을 바꾸지 않았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부정을 하면은. 그래서 1, 2번 틀렸고 3, 4번은 어떤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어떤 군인은 여성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 군인들 중에 여자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다. 여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어떤 군인은 남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봐봐. 남성이다를 부정하는 거야. 남성이다를 부정하는 거를 남성이다가 부정이면 여성이다로 바꿀 수 있죠. 그치? 근데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은 모든 군인이 남자다라는 말을 부정을 해서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게 모든 군인이 여자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남성이다를 뒤집으면 여성이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모든이 뒤집혀지지 않기 때문에 1번 안 된 거고요. 남성이다를 부정하면은 남성이 아니다라고도 말해도 돼요. 근데 모든이 유지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번과 4번은 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군인은 여성이다. 어떤 군인은 남성이 아니다. 근데 제일 깔끔한 거는 이런 말이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남성이 아닌 군인도 있다. 그러니까 군인 중에 여성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3, 4, 5번의 형태로 부정을 잘 해줘야 돼요. 자, 홀수의 부정이 뭘까? 홀수 부정. 1. 홀수가 아닌 수. 2. 짝수. 부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만 접근하려면은 뭐뭐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짝수로 바꿔줘야 좀 더 그 문제를 접근할 때 매끄럽게 식이 접근될 겁니다. 이걸 잘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됐고, 엔드 오화는 넘어가고, 가정 결론. P면 Q이다 넘어가고, 조건으로 만든 명제 이거 볼까? 그래. 4번.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같은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5가 10이면 x제곱은 10이냐 100이냐 라고 해볼 수 있죠. 이런 게 조건을 이루어서 조건들을 가지고 명제를 만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이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서 불분명한 놈을 조건이라 그랬어요.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다 그랬어. 뭔지 알죠? 그럼 명제는 아니란 말이야.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x 플러스 5가 10이면 x가 5면 참이지만 5가 아니면 참이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100이다도 x가 10이나 마이너스 10이면 참인데 그게 아니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어 놓으면은 x 플러스 5가 10이면 제곱이 100이냐? 너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세요. True or false? 뭐? 거짓이겠죠. x가 5인데 5를 어떻게 제곱해서 100이 나와?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틀렸는데요? 그건 거짓인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 자, 또 x제곱이 100이면 x 플러스 3은 13인 어렵게 낸다. x는 10이라고 하자. x는 10인가? True or false?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일까요? 제곱이 10이면 x는 10 아닌가요? 마이너스 10은 없냐? 제곱할 때 항상 뭐 음수 생각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10을 가지고 10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10을 가지고 10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P이면 Q이다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집합 P와 집합 Q로 하자면 집합 P의 모든 원소는 집합 Q 안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Q 안에 P 있다. 이렇게 해당이 돼야 돼. 왜냐하면 얘는 X가 10이면 제곱이 100이다. 이건 어때? 이놈의 진리집합은 10 하나 있고 얘는 10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어. 이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가 얘는 2개고 얘는 1개인데 그 1개가 여기 들어가네. 그러면은 포함되잖아. x가 10이면 제곱이 100이다. 이 말 틀렸냐? 맞았죠. 제곱이 100이면 x가 10이다. 이 말은 틀렸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가 요렇게 성립을 하는 걸 확인을 해야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화살표 이 포함 관계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포함 관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그렇지? 화살표가 너무 날카로워서 여기를 짤 거예요. 뾰족. 그러니까 저렇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가 날아가는 방향을 감안해서 포함 관계를 매칭시켜서 외우시면 편해요. 화살표가 여기로 날아가면은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됐고. 명제역 이대우. 이대우. 진짜 너무 많다. 가자. 문제가 진짜 많은 거라, 이번 단원이. 자, 5. 역. 2. 대우. 자, 명제 역, 2 대우라는 걸 배울 건데, 2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할 거라서 이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면 이 명제의 역은 말대로 거꾸로 해보겠다는 거야. Q이면 P이다 라고 얘를 순서를 바꾸겠다는 얘기고 2는 이 명제를 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not P면 not Q이다. 근데 대우는 뭐냐? 이 둘 역과 얘를 다 짬뽕해서 다 쓰겠다.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고. 그럼 not Q가 먼저 나오고 not P가 나오는 순서입니다. 난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x가 3이면 x제곱이 9냐 라는 명제가 있어. 이게 명제야. 그럼 역은 제곱이 9면 x는 3이냐 라는 거고 2는 x가 3이 아니면 제곱해서 9가 안 나오겠느냐 라는 거고 대우는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판단을 해볼게요. x가 3이면 최고점은 당연히 9 나오겠지. 이 명제는 참인 명제네요. 그쵸? 제곱이 9라고 x가 3일 필요는 없죠. 마이너스 3이 나올 테니까요. x가 3이 아니면 제곱해서 9를 못 만드냐고? 마이너스 3이 있잖아. 그치? 제곱해서 9가 안 나오면은 3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곱해서 9가 안 나오는데 3 되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잘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일단 역이대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보여줬고 지금 잘 보면은 TT, FF 겹치죠? 근데 이 역과 2도 잘 봐봐. 역이랑 2가 역에서 2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 보면은 P가 앞으로 왔죠? Q도 앞으로 왔어요. 뒤로 갔어요. 근데 부정도 됐지. 명제에서 대우로 갈 때 어떻게 됐어? 명제에서 대우로 갈 때 Q가 앞으로 오고 부정이 됐고 P도 뒤로 가서 부정이 됐지. 그래서 이 명제의 역과 2도 서로 대우 관계예요. 대우 관계. 이 대우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 나왔어요. 대우는 명제와 참거짓 공동 운명체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 되는 거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거짓이 돼요. 근데 역이나 이는 명제랑 상관이 없어. 명제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얘도 참일 수 있어. 다 참인 명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역, 이, 대우가.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다. 맞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거짓이다. 이건 틀린 거야.
같이 참해야 되니까. 근데 명제, 그러니까 이거 판단이 된단 말이야. 명제가 뭐면 대우가 뭔진 판단이 돼.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다. 몰라.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이다. 몰라. 해봐야 알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다. 얘네들은 역과 이는 서로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대우 관계에 있는 애들은 서로 참거짓이 똑같습니다. 공동 운명체예요. 체. 음. 그래서 역이 참이면 이는 거짓이다. 이건 틀렸어. 역이 거짓이면 이는 참이다. 이것도 틀렸어. 근데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다. 이건 맞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매치를 시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잖아? 그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네. 요거까지 하고 이제 문제 좀 풀어야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두 가지 내용이 짬뽕되어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끊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아마 강의를 유형 19번? 유형 19번까지? 아니, 유형 21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개념 설명 이어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갑시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말장난이네, 다.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P이면 Q이다라는 이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일 경우 화살표는 두 줄로 그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참일 때 두 줄을 긋는 거야. 알았죠?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 뭐 아무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각이 무슨 이게 말장난하는 건데 그냥 매치시키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여기서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 화살표 방향을 보고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돼. P가 암살자야. 총을 갖고 있어. 뻥 하고 이제 탄도가 발사되는 거지. 그래서 P는 뒷문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뒷문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P는 지금 총을 쏘고 있으니까 총분 조건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P는 총분 조건이다. 그리고 Q는 총이 날아서 관통을 했어. 그럼 이제 몸에서 뭐가 나와? 피가 나오겠죠. 총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는 아무런 판단, 얘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알았죠? P가 Q가 뭐 하는지만 알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같다는 건 P가 Q를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포함한다라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자면 P, Q가 서로 같은 집합일 경우 P는 Q를 포함하고 Q도 P를 포함합니다. 그치? 서로 같은 것도 포함한다라는 개념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경우는 화살표가 쌍방향으로도 갑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경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화살표가 서로 쌍방으로 가는 경우는 뭐야? 얜 총도 쐈고 P도 날 거 아니야. 그래서 P는 뭐뭐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풀이 좀 들어갈게. 보자. 대표형 1번부터 갑시다. 왜 이렇게 귀찮지? 일하기 싫고. 강의가 예상컨대 한 1시간 2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자, 282번 명제가 아닌 거. 참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건 명제가 아니야. 1번 2x 플러스 8이 마이너스 x 빼기 1보다 크다고? 정리하면 3x는 마이너스 9보다 큰 거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그럴까? 아닌데?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같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게 명제가 아니라고.
뭐 나머지들은 다 그냥 참이 확실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 책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284. 좀 두껍게 쓸까? 야, 우리 좀 두껍게 하자. 좀 두꺼워도 상관없잖아. 자, 이거보다 크고 3. Q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보다 작다. 부정을 말해보라는데 P 또는 not Q의 부정이래. 부정. 자, 또는이라는 거 우리가 집합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또는은 합집합. 이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and는 교집합. 부정이라는 건 드모르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 다 뒤집어지는 거야. P를 뒤집으면 not P가 될 겁니다. 또는 합집합을 뒤집으면 교집합이 되니까 and가 되겠죠. 그리고 not Q를 뒤집으면 Q가 되는 거지. 여집합은 다시 원래 돌아오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기호화하면은 P가 아니다는 집합 P, 진리집합 P의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들만 가지고 만들어낸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게 not P야, not P. 진리집합 P. 이 여집합. 집합 Q는 그냥 Q라고 쓰면 되겠죠. 부정이 없으니까. 근데 and는 뭐야? 교집합.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명제의 부정은 결국 P, 여, 교, Q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Q, 교, P 여면은 Q에서 P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 다 기억하시죠? Q를 먼저 그려놓고 P를 왜 중간에 껴있네? 길게 그리자. 마이너스 2보다 Q의 여집합은 Q를 이렇게 그려놓고 빼면 되잖아. 자, 요 가운데를 빼버리면은 남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는 안 빠져요. 또 3에서 5까지. 이렇게 돼서 답은 굵으니까 쓸 공간이 별로 없네. 나름 이게 큰 건데.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는으로 연결돼요. 또는으로. 얘랑 얘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잖아. 그 다른 것들을 다 합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부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느끼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너희들한테 선입견을 주면 안 돼. 고정관념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자연색으로 쓰자. 칠판 생각하고 그지?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이고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데 4의 배수 이고는 and야 and 접속사잖아 그치? 16의 약수 4의 배수는 전체 집합 안에 4의 배수는 4, 8, 12, 16, 20까지 있겠죠. 16의 약수는 1, 2, 4, 6 뭐야 6이 아니라 8, 16 이렇게 나오죠. 둘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and는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오케이? 그러면 4, 8, 16 요 세 개. 그래서 답을 4, 8, 1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고 그리고 and 교집합 오케이? 넘어가고 XYZ가 실수일 때 참인 명제만 있는 대로 보는 거래요. 뭐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억 X, Y, Z가 이 XY 대소관계가 이러면은 XY랑 YZ랑은 무조건 이건가? 라고 묻는 거죠. 참, 이거 너무 뻔한 문제인데 큰 거 둘이 곱한 게 당연히 더 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곱하기에선 항상 부호의 영역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은 생략하겠다. 기억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니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이 더한 거는 2보다 작거나 같은가? 요거는 선생님이 부등식에서 유일하게 부등식에서 공식처럼 쓸 수 있는 거는 더하기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를 더했을 때 왼쪽 더하고 오른쪽 더해서 그냥 답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디귿.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면은 둘 다 0이 아니다.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콤마로 나왔잖아. 콤마. 이 콤마 되게 중요한 콤마다. 콤마. 우리 콤마 딱 요거는 접속사로 end예요. end. 그러니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x, y 둘 중에 하나도 0 되면 안 된다는, 둘 다 동시에 0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식으로 풀어줬죠. 식, 그치? 얘는 부호를 가지고 생각해보라 그랬고, 디귿이 기억 풀듯이 약간, 안 되는 상황들을 떠올려서 맞춰야 되는 건데, 좀 지우고 얘기를 해주자. 지우개 어딨냐, 지우개. 자, 이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를 예를 들 때, 틀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이러면 틀리지 않을까? xy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큰데, 둘 다 0이 안 될 필요가 있나?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서 약간 우리가 반박을 하고 싶어. 반박. 저 말에 반박을 하고 싶을 때 드는 예를 반례라 그래, 반례. 반대되는 예라고 하면 되겠죠. 그지? x가 0이고 y가 1이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야. 0보다 커, 그지? 근데 x가 0이 아니야? y는 0이 아니긴 해. 근데 y가 0이 아니면서 end로 이어져 있잖아. 콤마는 end라 그랬잖아. x도 0이 아니냐고. x는 0인데. 응? 얘 0인데. 뭐 이 말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는 거죠. 얘는 틀린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니은이냐? 기억 니은이냐? 에이, 기억이 없잖아. 씨부래. 기억 니은이 없으면 보기 중에 기억 니은 조합이 없으니까 답은 기억이 틀린 게 되겠네. 고민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3번. 이 반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영재는 잘 배워두면 좋습니다. 뭔가 국어 공부하는 느낌이라 사람이 논리적이 되지. 자, P이면 not Q이다가 참 거짓임을 보이래. 이게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치면 집합 P가 not Q는 Q의 여집합이야.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지. Q의 여집합은 Q가 아닌 부분이죠. 이 노란색 영역 안에 P가 포함이 되냐고. 안 되지, 누가. B가 안 되잖아. 이해 안 되는데? 하고 따지는 게 바로 반례다라는 거예요, 반례. 안 되잖아요. 하고 내가 들이미는 거야. 그게 반례.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296번. U, P, R. 안에 Q 있겠지? 자, 포함 관계에 따르면은 P가 Q를 포함하고요. R이 Q를 포함합니다. 뭐, 이 정도. 그치?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P가 화살표를 받죠. Q한테. 얘도 R이 Q한테 화살표를 받아. 요것만이 될 거야. 답 중에. 요걸 고르면 돼요. 근데 여기 있어, 없어? 자, 답은 답정나. P가 Q로 가든가, Q가 P로 가든가, Q가 R로 가면 이게 답인데, 이 답이 없단 말이야, 지금. 이 명제는 참인 명제. 이 참인 명제가, 참이면 화살표 두 줄이라 그랬지?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없으면 우리가 참, 거짓, 공동 운명체인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Q이면 P이다를 대우를 쓰면은 부정이 되면서 순서도 바뀌어서 not Q가 not P가 not Q이다. 혹은 not R이 not Q이다. 이렇게까지 씨부래. 언행 브리치. 술 좀 끊을게요. 아니, 안 끊어. 새끼들아. 일 가르치려고 술 끊을 거면 더 마실래.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 이 네 개 중에서 답이 있을 거예요. 답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만 알면 돼요. P와 R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299번. 자, P는 식으로 나오죠. Q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P면 Q에다가 참이 되게 해달라는 거는 Q한테 포함되게 해달라는 거야. 자, P는 부등식으로 그리면은
절대값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 줬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귀찮아 죽겠네. 자, 잘 봐. 절대값을 등지고 자. 절대값을 부등호가 여기 등, 얘가 등이라고 했어. 등. 절대값을 안 보고 있죠. 딴 데 보고 있지. 그러면은 사이값으로 풀려요. k에서 마이너스 k까지. 그러면은 x는 3 플러스 k, 3 마이너스 k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 3을 기준으로 얼마 더했다 뺐다 한 거야. 3을 기준으로 얼마 더했다 뺐다 해서 여기가 3 플러스 k, 여기가 3 마이너스 k, 이 간격이 똑같이 kk. 여기를 뻥 뚫린 채로 이렇게 가는 게 절대값 부등식 푼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분필을 이용해서 얘는 그냥 그리면 되네. 그치?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얘가 Q고 위가 P란 말이야. Q가 P를 포함해야 돼요.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면 Q 안에 P를 그려줘야 되는 거지. 쉽게 가볼게요. 3이 여기 있어. 3-K, 3 플러스 K 뻥뻥 뚫어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럼 당연히 3 플러스 K가 6보단 작아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어요. 부등식에서 등호를 답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잘 기억해서 등호를 붙일지 말지 판단하시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여기도 보면은 마이너스 2가 3-K보다는 작거나 같아줘야 됩니다. 이 둘의 교집합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나올 거예요. 자, 303번. 뭐야 이거? What? 모든 또는 어떤에 들어가 있는 명제, 거짓인 명제라 1번.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다 써야 돼. 너희들 생각하고 있어봐. 다 쓸 테니까. 귀찮다.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라고 봅시다. 어떤이라는 거는 그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어떤 소수는 짝수래. 맞아요. 2가 짝수인데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 2가 아니라 짝수가 2가. 2는 소수면서 짝수잖아,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네.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0을 제곱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그치? 모든 숫자를 다 제곱하면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벗어나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맞는 얘기죠. 어떤 양수에 대해서 제곱하면 더 작아진다. 뭐 2를 제곱하면 4가 되는데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되죠. 그럴 수 있네. 이런 게 있네. 존재하네. 어떤은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뭔가 있긴 하네. 그러면 어떤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어떤이 들어간 명제는 제곱하면 커질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딴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네. 제곱했더니 작아지는 게 있네. 그럼 어떤은 맞아요. 어떤 까마귀는 희다. 까마귀 뭐야? 어떤 까마귀는 희다. 하얗다. 까마귀 중에 뭐 알비노병이라 그래서 그냥 원래 태생이 전부 다 멜라닌 색소가 없이 태어나서 하얀 애들이 있어요. 유전병이지. 그렇게 하얗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 있으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 되는데, 모든 까마귀는 검다 그러면 모든 까마귀 안 검은데 여기 알비노병 걸린 까마귀는 하얀데 이건 틀린 명제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뭐야 이거? 0 넣으면 되네. 맞는 말이네. 되는 게 있네. 어떤이라고 했잖아. 되는 게 있는데 어떤이라고 돼 있으면 그 참이 명제지.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느냐, 이건 납치 문제인데, 니들이 무리수 하면 떠오르는 게 기본적으로 루트야. 루트는 제곱하면 루트가 풀리니까 유리수가 되겠지. 근데 파이도 무리수입니다. 파이도 무리수고 너네들은 무리수의 아주 일부분밖에 못 배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리수의 더 폭넓은 다양한 무리수들을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루트 2 제곱하면 2인데 맞네? 다 참인데? 그래서 답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파이가 무리수라는 거, 이런 명제 문제 풀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알았죠? 가지고 가시고 넘어갈게요. 자, 306번.
역이 참인 명제. 역을 묻고 있으니까 10을 다 역으로, 선생님 역으로 바꿔 쓸게요. x, y가 0이면 x는 0이다. 아, 이거 이래가지고 5개 언제 써? 좀 작게 쓰자. 언제 쓰냐, 이거. 진짜. 나 이 단어 이게 너무 싫어. 아이고, 귀찮아라. 자, 요 설명을 하나하나 해봅시다. 역으로 썼어. 이제 여기 참인지를 봐야 되는데, 둘이 곱해서 0이면은, x가 0 돼야 돼? 응? 아니, y가 0이고, x가 1이어도 성립은 하는데, y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1이어도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명제입니다. x가 2보다 크면은, 이거 뭐 정리하면, x가 3분의 7보다 크대. 2보다 크면 3분의 7보다 큰 숫자야? 아닌데? 3분의 7이 6, 너무 엄밀하 들어가지 말자. 6분의 14인데, 6분의 13도 있는데, 2보단 큰데, 3분의 7보다는 안 크잖아. 그지? 2번 틀렸고. XY 곱이 짝수면 둘 다 짝수, 쉼표는 뭐라고? AND라 그랬어. AND. 둘 다 짝수여야 되냐 이거야. 곱하기서 짝수면 아닌데? X1이고 Y2여도 짝수 나오는데? 발리죠, 발리. 틀렸죠. 둘 다 0보다 크면은 더한 게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커야 돼? 아닌데? 뭐 맞는 게 없어. 얘 음수 근데 Y가 100이면 0보다 큰데? 둘 다 0, 둘 다 0이면 절대값이었을 때 0이야. 둘 다 0이라고? 그럼 0이랑 0밖에 못 넣잖아. 0 더하기 0은 0이네? 맞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귀찮아. 니들은 이제 책에다 풀면 되잖아. 아니, 난 써야 되잖아. 누가 더 귀찮아. 내가 제일 귀찮지. 그러다 이렇게 한 번 귀찮으면은 다시 니들이 대표형 까먹었어. 그럼 내 질문 안 받아주면 되니까. 봅시다.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 상수 구하기. 미치겠네. 벌써 40분 찍었네. 미치겠다. 뭔 말이냐? 자, A 더하기 B가 4보다 작으면 A가 K보다 작거나 또는 B가 -7보다 작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된대, 참. 그때 K 이름을 찾으라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거지, 명제와 대우는 참거지 공동명이야. 근데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냐면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합이 4보다 작은 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 A가 얼마보다 작거나, 아니, B가 얼마보다 작거나? 응? 뭐지? 요거 또는 이거라는 거는 얘가 K보다 작을 때 B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얘가 이거보다 작으면 A가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고, 아니면 둘 다 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뭔가 선택지가 넓어. 또는이란, 자, 이 또는이라는 선택지가 어떤 거냐면은, 음, 밥 또는 라면. 난 도서관에서 오늘 점심을 밥 또는 라면을 먹을 거야 라는 말은 국어상으로는 밥 아니면 라면만 먹겠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밥, 라면 다 먹기. 이렇게도 된다는 거야. 수학에서는. 근데 밥과 라면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자면은 굶는다까지 할 수 있어. 굶어. 근데 밥 또는 라면을 먹겠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밥 또는 라면으로 우리가 뭘 먹을지, 밥 먹고 라면 안 먹어. 라면 먹고 밥 안 먹어. 밥 먹고 라면 먹어. 밥 안 먹고 라면 안 먹어.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또는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는은 보통 우리가 반대 상황을 연출해서 푸는 거지. 반대 상황. 그 반대 상황이 명제에서는 대우 명제가 되는 겁니다. 대우를 해놓으면 훨씬 간단해요.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AND가 됐지. B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더하기 B는 4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내가 뭐랬어? 부등식 더하기는 성립한다 그랬지? 이거 그대로 더해주면 이식 나올 거예요. 그걸로 K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12번. 뭐야 이거? 이제 문제 3분의 1 풀었다. 아이씨 그래. 최조건 PQR에대해서 P면 not Q이고, 이건 화살표 그는 노래 재밌어요. 이거는 어려워하는 본 적이 없어. 자, 요거를 한 줄의 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부정을 해줍시다. 이거 부정. 대우로 바꾸면 not Q는 not R이다가 되지. 이게 다 차비 명제이기 때문에 다 두 줄짜리 화살표, 두 줄짜리. 이 세 개, 이 원래 식은 두 개밖에 안 줬잖아. 원래는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를 줬는데 이 세 문자를 한 줄로 읽기 위해서 Q 여집합, not Q를 우리가 뽑아낸 거지. 대외 명제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P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다. not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이거의 대우인 R이면 Q이고 not P이다. 어떻게? 순서 다 바꿨고 다 대우 역으로 바꿨죠. 부정으로. 요거 중에서 찾아주면 돼요. 예를 들면 1번 P면 R이다. P면 R까지 가냐? 잠깐만 이거 하지 말자. 답안 나온다. 다음에 P면 R이 아니라 not R이 되는 거죠. 1번 틀렸지. 2번 P면 not R이다. 맞죠? 3번 Q이면 not P이다. 맞죠? 4번 not Q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맞죠? 5번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화살표 가잖아. 맞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보여줬습니다. 되게 쉬워서 이거 틀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315번. 아이, 또 한글 졸라기네. 아이, 이렇게 하기 싫지? 찍지 말까? 여기까지만 할까? 자, 가. 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간단하게 써야지. 어제 다 쓰고 있냐, 그치? 나.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음악 여집합이라고 합시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체육 여집합이 되는 거야. 자, 대의 명제를 찾아보자. 이게 PQR이에요, PQ. 나달이야, 얘가 나달.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P면 Q이다고, not Q면 not R이다야. 위에 거랑 똑같은데 그냥 한글로 나온 거야, 문제가. 대의 명제 쓰면은 R이 Q이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화살표가 재밌게 그려져요. P면 Q이다. R이어도 Q이다. 이게 다야. 뭐. 항상 참인 명제를 찾으라는데, 이거 이제 뭐, 야, 이렇게 보면 돼. 음악이 미술 좋아하고, 체육도 미술을 좋아해. 이거의 대의 명제가 뭘까? 몇 개 지울까? 이제 위에를 좀 지울게, 이거. 화살표는 만들어 놨으니까. 대의가 뭐냐면, 미술 싫어가 음악도 싫어하고, 미술 싫어가 체육도 싫어하고. 그럼 1번부터 보는 거야, 1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잠깐만. 1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체육을 좋아한다? 화살표가 일로 안 가죠? 화살표가 안 간단 말이야. 틀렸어. 화살표는 미술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2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미술을 좋아하면 체육을 좋아하냐? 반대야. 체육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하는 거야. 알지? 2번도 틀렸어. 3번.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얘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쏴요? 쏴? 아니, 얘 받기만 해. 3번 틀렸고. 4번.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5번.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화살표를 안 쏜다고 얘가 이러고 가는 화살표가 없잖아. 아무것도 아닌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보예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야, 바보. 좀 너무했나, 표현이? 이거 또 왜 이래, 이거. 귀찮다. 척 맞춰주고. 자, 이제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거 하는 건데, 명제만 잘 풀면 됩니다. 아이씨, 또 졸라 많네. 이건 끊어서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p가 q이기 한 필요 조건이래. 자, 문제가 p가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 그러면 화살표가 P를 향해 가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P를 향해 간다라는 거는 포함 관계가 P가 더 큰 거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갑시다. XY가 0이다. 풀이를 여기다 다 해, 그냥.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 0이면 둘 다 0이야. 얘는 둘 다 0이어야 하는데, 얘는
x가 0이거나 아니면 y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곱이 0 나면 둘 중에 하나가 0 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얘는 0,0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0,0도 있지만 0,1, 1,0 이렇게 등등등 다양한 x, y 조합들을 가질 수 있어. 한 놈만 0이 나와주면 다른 놈 뭐가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포함 관계가 q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렸지. 우리가 원하는 건 반대잖아, 그치? 이거는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거든. 명제를 풀 때 이런 식의 명제를 풀 때 선생님이 안 좋아하는 건 찍어서 푸는 겁니다.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 미친 거예요. 공부를 할 거면 제대로 그럴 것 같은데가 아니라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되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이거 이렇게는 공부하는 거야. 그건 시험 때 정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찍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포함 관계를 봅시다. x가 y보다 크는데 z를 곱해도 0보다 크다고? 아닌데. z가 양수라면은 당연히 x가 y보다 크겠지만 만약에 z가 음수라면은 x가 y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얘는 x가 무조건 크기만 해야 되는데 얘는 x가 커도 되지만 y가 커도 상관이 없어. 얘가 오른쪽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부호가 틀렸죠. 2번도 틀립니다. 틀린 명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필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지. 답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3번 xy는 절대값 xy랑 같다. x도 양수, y도 양수다. 이건데 이 절대값이 들어갔다고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절대값을 그냥 풀었대. 그럼 x, y 곱이 양수란 얘기야. 곱이 양수라는 거는 부호가 같다는 거야. 부호 일치. 얘는 부호가 일치한다 그러고 얘는 다 뿔뿔이래. 부호 일치면 뿔뿔도 있지만 마마도 있잖아. 오, 얘가 더 경우가 많네. 뿔뿔을 포함하잖아요. 그치? 근데 마마도 있으니까 더 많은 거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4번, 5번 답 나왔지만 괴로워도 그냥 합시다. x는 1이래. 어쩌라고? 제곱은 x고. 이거 뭐야? 이거 풀면 x가 0 또는 1 나오죠.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그치? 경우는 0도 있고 1도 있잖아. 얘가 포함 관계가 반대로죠. 그치? 5번. x랑 y랑 같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같냐고? 같긴 같지. 근데 이거는 x랑 y가 같을 수도 있지만 x가 마이너스 y랑 같을 수도 있어요. 얘를 포함하고 다른 것도 있잖아. 포함 관계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문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야 돼요. 선생님 이건 x가 저거고 y가 저걸 때는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례를 들어서 푸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발례를 들어야만 하는 문제도 있어. 근데 이렇게 식으로 나온 것들은 가급적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식으로 접근해서 계산을 통해서 완벽한 답을 도출해야 됩니다. 반박들과. 왜냐면 처음에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발례를 잘못 들어서 틀려. 발례를 잘 못 들고 그 발례대로 이거 발례 이거 아니야. 계산해 본 거 아니야. 잘못 들었어. 그러네. 잘못 봤네. 발례를 잘못 들었어. 반박을 정확하게 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알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식으로 제대로 푼다 생각합니다. 내가 집합할 때도 가급적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 하지 말고 식으로 풀라 그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도 식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야 되겠지. 내가 앞에서 설명해 준 것들은 발리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들은 예를 들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뭘 발리를 들었었는지 좀 떠올려 보시면서 숙제 해올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래. P가 피 흘리고 있는 거죠. 총 맞아서.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R은 Q한테 총을 쏘고 있어요. 그럼 하나로 엮어놓으면 이거 3단 문법이 앞에 산 거랑 똑같아. R이 Q에다 쏘고 Q가 P에다 쏘는 거야. 이거 아니면은 또 뭐다? 대우명제. not P가 not Q한테 그리고 그게 not R한테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 3단 문법이니까. 너무 많다. 오늘은 다 찍을까? 이제 바쁜데.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322번.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 Q는 씨발 말이 많아.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렇게 간대. 집합의 포함 관계는 P, Q, R. R이 제일 크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알아서 찾아봐요. 이런 건 생략할게요. 자, 325번. 자, 문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면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야. 똑같은 거.
뭐랑 똑같냐면은 저식을 정리했을 때 똑같은 거. A 합 B, 요 B 빼기 A, 여가 A,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자고, 이게. 일단 선생님은 빼기를 다 바꾸라 그랬으니까 A 합 B, 교, B교 A, A, 그러면은 연집합 드모르간 해줘야 되겠죠? A 합 B, 교, 드모르간 해주고 순서 바꾸자. A 먼저 써. A 합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A 합이 겹치니까 A 합으로 묶어내서 B교 B여가 되는데, B랑 B 여집합은 겹치는 게 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공집합이란 말이야. 공집합이랑 합하면 그냥 A가 나오겠지. 이 A가 바로 뭐냐고 하냐면, 문제에서 A 합 B랑 똑같대요. 이 말은 A가 크다는 얘기야. B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은 필요충 조건은 A가 B를 포함한다. 이 이야기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면 뭐다? 이거의 드모르간인 A여가 B여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식으로 푸는 게 이런 의미다. 필요충 조건도 저런 말이고. 327번. X가, 이건 그림으로 가자. A보다 크가 나갔다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 사이에 필요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가 일로 달라가 피 터졌단 말이야. 포함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여기로 갈까? B에서 4까지가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주어가 중요한 거야. 얘가 위에 있는 거를 위한 충분 조건이 얘가 총 쌌다는 거잖아. 포함 관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 군데다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마이너스 5부터 쓰면은 마이너스 5부터 7까지가 있는데, 요 안에 B부터 4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A가 있어서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A, B 부등식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상한 거. 18, 19번은 이상한 건데, 그냥 잘 안 나오고, 18점 쓰면 안 되지. 331번이지. 그냥 이런 게 있다 알아두는 정도로만 하면 되고, 332, 333은 안 푸셔도 돼. 본인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풀어와봐요. 근데 증명하시오 문제는 안 풀어도 되긴 해. 근데 능력이 되고 좀 여유가 되고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풀어봐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혹은 빈칸 뚫기로 문제는 나올 수는 있어. 시험에서. 알았지? 안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니들이 줄줄이 써봤자 내가 보기도 싫을 것 같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채점 해봤자 뭐 저건 풀이 참고란 말이야. 빠른 정답지 없어. 난 빠른 정답지 없는 문제들을 까지 너희들을 공부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자신 있으면 해보시고 나한테 만나 풀이를 이쁘게 정리해서 보여줘. 이거 책에다가 못 풀어. 332, 333은.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다. 자, 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냐? 일단 기본적으로 n은 자연수. 요 가정하에 이렇게 되면 이거냐라고 묻는데, 이 명지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는 뭔가 계산된 결과고 얘는 그 이전의 것이야. 계산된 결과와 이전의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가공된 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냐, 우리가 이런 거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너네 집이 삼겹살 집을 운영을 하는데, 고기를 우리나라 한돈, 그러니까 국산 돼지를 사와다가 국산 돼지를 이제 도축한 거를 잡아다가 와서 팔아. 그러면은 우리 집은 국산 돼지를 한돈 국산 돼지를 사서 손님들한테 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건 편하단 말이야. 우리 집은 국내산만 팔어. 이거는 팩트란 말이지. 그쵸? 가공되기 전에 돼지가 이미 국산이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공 후 이제 삼겹살로 나가도 이건 국내산 삼겹살이야.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어느 삼겹살 집을 갔어. 근데 거기서 삼겹살이 나왔어. 근데 그걸 먹어봤더니 가공된 거잖아. 잘라서 구워서 먹은 거란 말이야. 먹어봤더니 이거는 국내산이구만.
이 집은 국산 쓰네. 맛만 보고 국산 쓰네? 지랄하는 거죠. 모르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고기 전문가들은 안다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큰 돼지랑 딴 나라에서 큰 돼지랑 뭐 돼지가 달라?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맛 구별하는 게 변태야, 알았지? 세상을 그렇게까지 분석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 그런 거. 근데 어느 정도 차별은 있어. 왜냐면 외국의 수입산 돼지고기는 오면서 냉동이 한 번 돼. 냉동이 돼가지고 산채로 돼지를 꿀꿀 하는 걸 끌고 와서 우리나라 도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얼었다 녹은 고기라서 맛의 차이는 있어. 확실히 있어. 먹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딜 가나 국내산 돼지 쓴다. 뭐 이런 거 다 원산지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게 없다고 쳤을 때 그리고 돼지고기가 수입산도 얼지 않았다고 쳤을 때 먹어보고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아는 건 미친 거라고. 수입산인지 아는 거. 그런 거야. 그래서 똑같이 n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n 제곱으로 가공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가공이 돼 있어. 가공이 돼 있어서 이대로는 명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 가공된 구워진 삼겹살을 먹어보고 얘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우 명제를 씁니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땐 접근하기가 쉬워요. 3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없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없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n제곱이 어떻게 나와? 9k제곱 완전제곱식이니까 6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을 3으로 묶으면은 3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고 이 아래식은 6k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3대 이것도 3으로 묶으면은 3k제곱 역시 k를 들어간다.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자, 여기 스킬이 뭐냐? 갑자기 일이 생겼죠. 이 4를 3 더하기 1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앞에 3까지 이렇게 묶은 거예요. 3으로. 자, 그러면은 제곱을 해봤더니 이게 하나의 또 다른 k야. 얘도 하나의 또 다른 k고 3k 플러스 1 나오고 3k 플러스 1 나왔다. 그러네. 3k 플러스 1이나 3k 플러스 2는 3의 배수가 아니야. 나머지가 1 또는 2로 남는 애들이다. 근데 그 수를 제곱해 보니까 나머지가 여전히 1, 2 남는 숫자가 돼버리네. 제곱하니까 3의 배수 안 나왔네.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를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푼다고? 가공된 거를 가지고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된 거를 뒤로 보낸 거지. 가공하는데 원래 n을 그냥 앞으로 오고 n제곱이 뭔지를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루트로 들어가고 막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n을 앞으로 끌어오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인데 이건 참이 나왔잖아. 오케이. 참 나왔잖아.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 할 거예요. 가나다가 문제는 알아서 찾으시고. 귀류법. 귀류법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삐딱하게. 삐딱선 타는 거야. 예를 들면은, 맨날 수업 시간에 자는 애가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너, 계속 자. 맨날 자. 수업 시간 볼 때마다 자. 야, 내가 그렇게 수업 시간 자는 중에 대학 잘 가다를 본 적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아닌데요? 내 친구가 전교 1등인데 학교에서 맨날 자는데요? 3반, 그 앞반에 누구누구는 전교 1등인데 수업 시간 맨날 잔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딴지 거는 거야. 아닌데요? 딴지 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닌데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닌데요? 알았죠? 딴지 거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뭘 딴지 거냐면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한대. 루트 5가 무리수래.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아닌데? 루트 무리수 아닌데? 무리수가 아니면 뭐야? 무리수가 아니면은 유리수예요, 유리수. 유리수인데? 하고 따지는 거예요. 깝죽대는 거지. 그럼 유리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수 형태의 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생각해서 쓰고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혹은 정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는 음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수로 써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하려고 a를 절로 곱해요. 루트 5a는 b다.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앴을 때 5a제곱이 b제곱이다. 그럼 이 식의 형태를 봐서는 어떤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b제곱은 5의 배수네.
b 제곱하면 5의 배수가 나온단 말이야. 왜? 5랑 뭐를 곱한 게 b제곱이라고 하니까 b제곱은 5로 나눠 떨어질 숫자잖아. 5의 배수인 거야. 근데 제곱이 5의 배수가 나오려면 자연수 중에서 제곱이 5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b가 5의 배수라는 것밖에 없어요. b는 5의 배수. 5의 배수라고 한다면 b는 5k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5 곱하기 k다.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준다 다시 b 자리에. 그러면은 5a 제곱은 5k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정리하면은 5a 제곱이 25k 제곱. 뭐 나눠지네? 그럼 a 제곱은 5k 제곱. 이 식의 형태 봐봐.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 a는 a 제곱이 5의 배수. 그러면 a는 5의 배수. OK. 뭐 이렇게 OK 다시 이렇게 쓰자. OK 다시 OK. 뭐 이렇게. 결국은 어떤 결론이야? A, B 둘 다 5의 배수가 나온단 말이지. 내가 A, B를 뭐로 잡았어? 서로수인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숫자에서 서로수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됩니다. 기하분수화 됐다는 거지. 더 이상 나눠 떨어질 수 없어야 되는데 A도 5의 배수고 B도 5의 배수래. 실은 그럼 둘이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더 말이 안 되잖아. 잘못됐잖아. 왜? 내가 유리수라고 잡았더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래.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무리수가 되는 거죠.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게 길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내용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는 다 한 것 같고 나머지 앞쪽까지 좀 힘들었고 뒤쪽은 그냥 공식 짝짝짝짝짝짝 쓰면 되는 거라 이 조형 30개까지 있네. 일단은 이제 또 내용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1시간이야 벌써. 야, 1시간 반 넘겠다. 자, 옛날에 찍어둘 걸 그랬어. 자, 이제 절대 부등식을 할 건데 절대 부등식은 어려운 건 없어요. 말이 굉장히 뭐 있어 보여, 그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얘기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외워둬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겠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또 하나의 절대 부등식이 되고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변형된 형태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답니다. 왜냐? 좀 어려운데 스킬을 쓰는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은 갖다도 붙는구나. 상관없다. 4분의 3b제곱. 이렇게 b제곱을 쪼갰을 때 이 앞에 3개가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치?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거예요. 크게 뭐 중요한 거 없고 뭐 하나 더 해볼까? 절대값 ab는 ab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ab가 음수면은 얘가 3이면은 절대값 3은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죠. 또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죠. 항상 성립하잖아. 이런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 그러니까 별로 뭐 크게 할 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유념해야 될 사실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그 곱셈 공식인가 뭐 이거 있잖아. 뭐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죠. 요거는 기억을 해둡시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2분의 1로 묶었을 때 a 빼기 b제곱 머릿속 언저리인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제곱 또한 대상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연한 얘기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공식이라는 걸 합시다. 공식. 자, 산술평균,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라고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양수 0보다 큰 두 숫자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요.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공식이에요. 번외로 세제곱근을 모르니까 세제곱근 안 알려줘야겠다. 이렇게만 하자.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외워두시고 코시 슈바르츠 공식일 때 그냥 코시 공식이라고 합시다. 코시 공식. 코시 공식은 실수.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는 공식이에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이거 그냥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 이렇게
근데 코시 공식은 특이하게 문자가 3개일 때도 성립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성립하는지 증명하는 과정은 너무 보이기 귀찮으니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는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부호야, 부호. 실수니까 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양수, 음수, 영 다 되는데 얘는 양수로밖에 못 써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뒷부분은 간단하다 그랬잖아. 네. 유형 21번부터네. 아니 20번부터니까 11개만 풀면 되네요. 3, 3, 6.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래. 어떻게 해? a제곱, 이거 화살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b제곱을 또 자르는 거야.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자르면은 이 앞에 3개가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뒤에가 4분의 3b제곱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부등식, 여기 유형부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등호 성립 조건 얘기 안 했다. 산술기하랑 코시 공식 문제 풀이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 더 해줄게요. 그것도 필기를 해놔.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둘 다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A가 2분의 B랑 같아야 되는데 B는 0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야? 정리하면 A, B가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이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써주셔야 돼서 338번도 한번 해보세요. 338번 증명하는 거지만 그냥 증명 과정을 잘했으면 증명이 나올 거고 등호 성립 조건을 찾을 수 있으면 증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338번은 증명 문제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상이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39번. 진짜 너무 길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더한 거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 절대값은 우리가 전체 제곱하면 그냥 A제곱으로 절대값이 사라져. 어차피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되는 절대값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얘는 완전 제곱식 전개하듯이 절대값 A제곱, 2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제곱. 얘는 그냥 전개가 돼. 2AB 더하기 B제곱. 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제곱들은. 근데 요거는 굳이 절대값 둘러 나와 쓰지 말고 한 번에 절대값 써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이게 상식선이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남은 거 지웠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식이 아까 말했던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해. 자, 그러면 증명은 끝났고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AB 곱이, 그러니까 얘들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절대값 AB가 AB로 나올 때, AB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 말을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절대부등식. 이제 산술기하 평균인데, 자, 산술평균. 산술기하는 공식을 다시 써주면은 A 더하기 B가 A, B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요. A 더하기 B가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 문제 딱 보니까 양수라고 써 있잖아, 그치?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양수 x,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이게 x, y가 뭐 얼마였지?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는데, 자, 그걸 어떻게 산술기하 쓰냐면 일단 전개하는 겁니다. xy분의 16 더하기 2 더하기 8 해서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 이렇게 나오는데, 산술기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나 혹은 여기에 식이 없어야 돼요. 온리 숫자. 그니까 이 지금 얘를 B로 보면은 A, B가 곱하면은 16 나오잖아. 딱 떨어지잖아. 그치? 자, 10은 그대로 놔둬주고
이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이 루트하고 둘이 곱해 그럼 16 딱 떨어지죠. 그럼 이게 8 나온단 말이야. 그 답이 최소값은 18을 갖겠지. 그러면 등호는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잖아. 얘네들이 똑같을 때. 둘이 똑같을 건데 이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 결과가 8이 나와. 똑같은 두 개를 더해서 8 나왔으면 하나가 얼마였단 얘기야? xy 곱이 4일 때 성립한 거죠. 4 더하기 4분의 16하면 8이잖아.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겁니다. 산술기하는 무조건 식이 나와야 돼요. 숫자가 떨어져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알았지? 자, 3, 4, 4. 내가 이거를 왜 설명했냐면, 왜 둘 중 하나가 숫자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런 문제를 보통 틀려요.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산술기하 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면은 9x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여기도 식, 여기도 식.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 없죠. 그럼 이 풀이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 두 가지가 점에서 틀렸는데 하나가 둘 다 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 두 번째는 0보다 크지 않은 x를 가지고 공식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변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상관없고 그냥 자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가 있으면은 플러스 1을 해주고 1을 하나 빼줘. 그냥 이렇게 요 앞에 두 개는 산술계로 쓸 거야. 이 루트 하고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분의 9를 곱하면 그냥 9가 나오죠. 1을 빼면 됩니다. 빼기 1은 그대로 써야지. 그치? 빼기 1은 얘가 이제 6이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5가 되겠네. 최소값은 5이고 등호는 자, 둘 더해서 6을 만든 거야. 둘 더해서. 근데 산술기하는 얘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둘 더해서 6이면 하나가 3이었다는 얘기잖아. x가 2일 때 성립한다 라고까지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거 넘어갈게. 349. 자, 이건 뭐냐 이건. 2x 더하기 3y가 6일 때 xy의 최대치성. 최대값을. 자, 보자. 산술기하야. 2x 더하기 3y가 더한 게 있는데 곱을 모르면 1루트 6xy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럼 선생님 둘 다 식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 둘 다 식 아니야. 이거 얼마라고? 6이라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xy가 얼마가 최대인지가 나오겠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살짝 바꿀게. 살짝 틀어서 들어갈게요. 곱을 최대로 가려면은 산술기하 쓰란 얘기야. 산술기하를 쓸 거면은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걸로 산술기하 쓸 거면 2x랑 3y는 서로 같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6을 만들었으면 2x가 3인 거고 3y도 3인 거야. 그러면 x는 2분의 3, y는 1인 거지. x가 2분의 3이고 y가 1일 때 둘의 곱은 2분의 3으로 최대를 가질 거다 라고 들어가면은 풀이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알았지? 산술기하는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명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354번. x분의 y 플러스 z, y분의 z 플러스 x, z분의 x 플러스 y. 자, 최소값을 구하래. 산술기하야. 분수 6개로 쪼개요. 분모 다 자를 거야. 자, 그럼 역수관계인 수들이 있어요. 역수관계. 얘랑 얘. 그러면은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는 2루트 1 되겠죠. 또 누가 또 있어? 얘랑 얘도 있잖아. 그지? x분의 z랑 z분의 x도 2루트 1 될 거고 나머지 얘도 똑같죠. 그래서 이건 최소값이 3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결국 언제 최소를 가져? 등호는 문제에서 등호 성립 조건 안 묻지만 등호는 x분의 y랑 y분의 x가 같아야 되고 뭐 이렇게 줄줄줄 딸리 보면 뭐가 나오겠지. 근데 불필요해서 안 묻는 겁니다. 자, 이제 도형 활용이네. 이 다음 장이 끝이잖아. 그치? 거의 다 끝났다. 자, 마무리 합시다. 선생님이 잠깐 학교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수업을 듣고 오느라 영상이 끊어지네.
아무튼 이제 뭐 거의 끝났지 뭐. 그치? 몇 번 해야 돼? 씨부래. 저기 358번. 길이가 100m인 줄을 가지고 4개의 작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그런데 4개야? 왜 4개지? 어, 1, 2, 3. 자, 이 여기 있는 보이는 줄들이 다 합쳐서 100m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가로선 Y, 세로선 X 라고 하면은 세로선이 4개 쓰였고 가로선이 2줄 쓰여서 100m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XY가 되겠죠. 합을 묻는데 곱의 최대가 되도록 하라. 산술기하에서도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둘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거예요. 그러면 x가 4x가 50, 2y가 50일 때, 즉 xy가 각각 얼마일 때 성립하는지 아니까 답은 계산을 해보셔서 얻어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문제도 마무리하고 이제 코시 공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공식 써줄게. 아까 그걸 안 해서 등호 성립 조건을 안 써가지고 필기를 해주세요.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을 잘 묻지는 않아. 이 공식 자체가 지랄맞게 생겨가지고 딱 묻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부등호 방향이에요. 부등호 방향만 잘 외워.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3개짜리도 있었잖아 아까. a제곱, b제곱, c제곱. 그거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이럴 때 성립한다라는 거,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요 위에 공식 하나만 박제해 놓고 문제 풉시다. 자, 첫 번째 문제 361번. 이 식을 써두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0이래. 2x랑 3y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 최소. 최대값만 구하는 거네. 자, 2x 3y. 딱 봐도 2x 3y잖아, 그치? 아, a가 2고 b가 3이구나. 공식을 쓰면 뭐예요? 4 더하기 9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13 곱하기 4 곱하기 13이거든. 얘가 26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그러니까 요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26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어떻게 풀어 이거? 그냥 풀면 안 돼요. 최대값만 구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그냥 풀면 안 됩니다. 넘겨서 2x 플러스 3y 제곱 빼기 26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식 풀듯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풀이는 합차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자, 요거를 그냥 x라고 놓으면은 x 빼기 26, x 플러스 26 마이너스 26, 26 아래로 볼록 그치?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쪽 사이 값으로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6부터 x 더하기 3y가 26까지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26이 될 거고 그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2분의 x, 3분의 y가 같아야 되는데 이걸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52가 나왔다고 하니까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식은 계속 박제해 놓고 똑같아 3x 더하기 4y가 5래. 그럼 뭐야? a가 3이고 b가 4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3제곱 4제곱 x제곱 y제곱은 3x 더하기 4y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25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그지? 그러면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죠. 코시 공식 쉬워.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고 부등호 방향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그 다음은 이 3개짜리 코시 공식이네. x제곱 문제 번호 쓰기도 싫다. 이게 2가 나왔대. x 빼기 2y 플러스 3z가 뭐 그걸 묻는데 이거 보니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3이야. 그쵸? 이거 가지고 공식 쓰는 거예요.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3제곱 가로 곱하기 제곱 더한 거는 2라고 써있죠. 얘가 x-2y 플러스 3z의 제곱보다 거시기 하다. 그래서 얼마냐? 14, 28? 28인데? 28보다 요거 제곱이 거시기 하면은 요거가
루트 28과 마이너스 루트 28의 사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도형 문제인데 원이 있고 뭐 둘레가 있네 뭐 블라블라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원 그려주고 원이 얇아 사각형 그려야 되는 건 여기다가. 자, 내접한 사각형 그려놨어요. 이제 이거를 해석만 하고 답을 내고 끝을 냅시다. 길었다 강의 1시간 반짜리다 그치?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요거 1이란 말이야. 이거 1. 그러면 가로 세로 A 가로 B 하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다야 1.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느냐면 둘레래 둘레. 둘레 2A 더하기 2B잖아. 그치? 2A 더하기 2B야. 아, X가 2고 Y가 2구나. 요거는 1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A 더하기 2B의 제곱이니까 뭐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풀이가 뻔한 문제들이었어요. 공식이 그지 같아 보여서 문제지.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고생스러운 단어는 이제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좀 요즘 맨날 금요일 날 시험 금요일 토요일 막 이렇게 강의 올리다가 화요일인데 오늘 지금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풀어오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고생 진짜 했다. 네가 다 풀으면 네 짱이다. 너의 의지를 보여라. 바이바이.